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물 강의하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 생물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그거를 좀 설계해가지고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좀 잘 유심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대치맥 학원에서는 7월 19일 개강으로 5회차 유전특강 수업이 있고 시간은 3시간 30분 수업입니다. 일단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준비한 자료부터 보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이제 생명과학 1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일단 요거를 조금 아셔야지 우리 아이들 일단 전반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시킬지 일단 좀 감이 오실 텐데, 이 생원은 일단 단원이 크게 5단원입니다. 5개예요, 단원이요. 자, 요 단원을 보시는 요령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중요도를 보시는 거예요, 중요도. 자, 1단원은 별표 하나, 자, 2단원 별표 하나, 3단원은 별표 2개, 자, 4단원 별표 3개고요. 자, 5단원 별표 하나입니다. 자, 1단원 생명과학의 2회 파트, 2단원 물질대사. 잘 보시면, 자, 별표 하나씩이고, 여기는 계산 문제가 일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암기 파트예요. 그 다음 3단원은 보통 저희가 항상성 그러는데, 이 항상성 파트가 왜 별표가 2개냐? 여기가 사실은, 자, 준킬러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킬러. 자, 준킬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계산이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요, 굉장히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난도 있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요 파트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그런 파트고요. 그 다음 3단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좀 분량이 많이 있어요. 암기 분량이. 그러니까 보시면 흥분의 전도와 전달, 자, 신경계에서 근수축 원리. 요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3단원의 준킬러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암기인데 상당히 까다로운 암기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래프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출제돼 있고, 그다음 수능 기출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파트다 보니까 3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별표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단원은 굉장히 유명한 유전 파트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킬러죠, 킬러. 그러니까 생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어디야 그러면 이제 유전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킬러 문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거의 다 계산 문제 위주로 일단 시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신하고 수능 다 물론이에요. 그다음 5단원은 생태계 파트입니다. 생태계는 거의 암기고요. 좀 특이점은 뭐냐면 생태계는 제가 왜 통합과학에서 사실 그 생원을 조금 내용이 겹쳐져서 배울 텐데 거기 통과랑 내용이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별하게 5단원 생태계에서 뭔가 부담이 있는 그런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좀 저희가 지금 고등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고1, 그 다음에 고2 이렇게 고3까지 쭉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과정 수업이 좀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좀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고2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설명을 조금 일단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2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고1 때는 당연히 과탐에서는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2에서는 당연히 원과목들을 공부할 텐데 거의 원과목들이 택 3이에요. 거의 택 3이요. 그 다음에 고3 같은 경우는 당연히 투과목들을 보통 택 2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고3에서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절대평가. 자, 절대평가인데 지금 저희가 절대평가 등급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3 같은 경우는 A, B, C 등급으로 일단 나누어지고요. 사실 저희가 고3 2과목이 이제 택 2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내지를 않아요. 왜? 우리 애들 성적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절대평가인데 시험도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엔간한 친구들은 다 A가 나옵니다. 소수 일부가 B가 나오고요. C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고3 때 이제 내신으로는 2과목이 조금 비중이 이제 줄어든다. 절대평가니까 조금 우리 아이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3 때는 당연히 수능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수능 준비. 자,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현재 가장 선택지가 많은 게 생원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게 일단 지원이고요. 요 생원 지원 순으로 일단 응시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다음 제가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이제 고1은 자,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자, 통합과학 물론 내용이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물화생지가 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화생지가요. 자, 그런데 제가 통과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중상과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그 설명회에서 보면 무학년이다 보니까 학년 좀 약간 섞여 있는데 제가 설명 좀 드려보면은
보통 저희가 중등 때는 과학이 물리랑 화학이 굉장히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을 잘해야지만 중등과학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 경향이 약간 통과에서까지 약간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통과가 이 파트가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리하고 화학이 좀 약간 어렵게 난이도가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생지는 조금 약간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고1 때로 이제 물화가 굉장히 좀 비중 있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 물화를 잘해야 통과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통과랑 저희 이제 고2 원과목 설명을 조금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상 지금 저희 이제 이번 발표 주제가 의대 가는 거잖아요. 의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대라 할지 아니면 최소한 저희가 원하는 스카이 정도 보내시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2 초반까지는 돼야 스카이 쓸 수 있습니다. 스카이. 의대는 그냥 1 초반인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뭐 3, 4등급 아이들은 조금 미안하지만은 그냥 1, 2등급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고1, 고2, 이제 고3 뺄게요. 자, 고1, 고2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이랑 2등급 일단 요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1등급, 2등급. 자, 아시겠지만 고1 때는 이 분모가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분모가요. 자, 분모가 숫자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분모가 여기 안에는 자, 문과 지망생이랑 이과 지망생, 전교생이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이과로 넣으면 보통 이제 원과목들을 선택하는 건 이과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요. 보통 제일 작으면 50명대도 있어요. 생원이. 그 다음 보통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게 100에서 150명 사이입니다. 생원 기준입니다. 생원 기준으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분모 숫자가 좀 많이 작아지는 차이가 좀 나는 일단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시겠지만 이제 1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4%, 그 다음에 7%, 이것도 마찬가지 4%, 7%니까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일단 400명 중에서 우리가 1등급이나 최소한 2등급 받으려면 전교 16등, 그 다음에 28등까지 가면 어쨌건 2등급까지는 일단 세입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희가 고2 올라오면 원과목에서는 좀 약간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모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4%, 7%니까 보통 1등급은 4에서 6등까지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4에서 6등이요. 그 다음에 2등급은 자, 7에서 10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명 중에 4등, 그 다음에 뭐 7등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제가 이게 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질문이요. 이거는 실제 저희 대치동 학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가요. 어떤 실제 친구가 자, 1학년 전체 내신을요, 전교 20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토탈, 어쨌건 맨 마지막 성적이 전교 20등인 친구예요. 요 친구가 고2에 올라가면, 자, 전교 1등이 되는 기적이 됩니다. 전교 1등이요? 이건 실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학년 말에 분명히 내신이 전교 20등이었는데, 고2 1학기 중간고사 딱 시험 치르니까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요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이 친구의 정체는 뭘까요? 자, 물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 맞습니다. 맞는데 이 친구는 문과를 지망했어요. 문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솔직히 전교 20등 친구가 문과로 오면 전교 1등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등수 있잖아요. 1등부터 19명. 자, 19등까지는 전부 다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울 때가 어떤 거 있냐면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1학년 때 수학이나 통과 성적이 거의 1등급이었다. 근데 2학년 올라오니까 원과목 내신이 왜 이러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되게 간구하고 계시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제가요. 자, 일단 제가 아까 요 말씀 드렸잖아요. 거의 요 친구들이 거의 다 대부분은 요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과 최상위, 그러니까 물론 여기 통과해서 1등급 중에서는 문과 최상위도 있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거의 극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통과 기준으로 말씀드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친구들이 거의 다 요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가 1학년 통과 성적이 전교 16등이었다고 칠게요. 16등. 요 친구가 이렇게 이제 원과목 생원을 내신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 친구는 전교 16등인데 나중에 내신으로 따지면 어디 있을까요? 요 3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부터. 그러니까 3등급이나 4등급 되는 건 정말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죠. 선생님, 우리 애가 분명히 통과하는 1등급이었어요. 우리 애 과학 좀 잘합니다. 근데 왜 고2 올라오니까 등급이 3, 4로 떨어지나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저희 통과에서는 이 400명 인원들이 특히 문과 친구들이 많이 통과에서는 등급을 좀 많이 깔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통과하는 솔직히 문화생지 많이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적으로 일단 단원 출제가 되는데 물화가 거의 위주란 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중3이나 고1 때 보통 물원 화원 정도는 일단 뭐 한두 번 정도는 다 보고 어쨌건 앵가는 친구들은 선행을 일단 한번 마치고 거의 다 통과나 고1을 이제 고등과정을 준비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이과 친구들,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이과 준비하는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통과해서 등급이 나온 친구들은요, 앵간하면 물원, 선행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통과 때 1등급이 그냥 가뿐하게 나왔고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고2에 올라오면 당연히 3, 4로 금방 떨어지는 거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3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여기 고1, 고2, 고3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내신 공부 어려움에 거기 동그라미 1번 여기 쓰실 게 이거인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신 공부가 왜 어렵냐? 일단 1차적으로는요. 우리 친구들끼리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통과 같은 경우는 깔아주는 친구들이 있다. 내가 조금만 선행 조금 준비되어 있고 조금만 암기를 꼼꼼하게 하잖아. 1등급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공부를 앵간하게 하는 친구들이라고 일단 가정했을 때 특히 이과 지망생들이에요. 그냥 못해도 2등급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요 친구들이 이제 고2에 딱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요. 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딱 원과목을 택하고 나서 시험 볼 때 보면 이과생들인데 다 너도 나도 다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내신 준비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치동은 학교 내신 출제가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학교생들이 되게 자의적으로 문제를 내시는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는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수능기출하고 EBS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수능기출 플러스 EBS. 자,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통과는 아시겠지만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변별을 많이 하시나. 물론 물화에서 어려운 문제 내시거나 아니면 되게 암기해서 실수하도록 뭔가 문제를 유도해가지고 어떤 그런 식으로 등급을 가르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아니면 서술형에서 가르는 걸로. 요 단어가 없으면 감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변별력 있게 어쨌건 등급을 가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 과목은 조금 경향이 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의적인 문제랑 수능기출랑 EBS. 자, 일단 이 자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학교쌤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제가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생원이 구성이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4, 5단원 중에서 특히 1, 2단원은 별표 1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요거는 실화인데 모 남고에서요. 이제 그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 2단원이었거든요. 5까지. 1, 2단원. 그러니까 계산은 한 개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 계산은 3단원하고 4단원만 들어있습니다. 생원에서요. 그럼 1, 2단원 별표 하나씩밖에 없고 별표 하나라는 얘기는 수능기출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 다 암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 학교에서 요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평균이 40점이 나왔어요. 평균 40점. 100점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고점 80점대 후반이에요. 요렇게도 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 같은 경우는 문제를 그냥 학교쌤이 마음대로 내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이상하게 낼 수 있는 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평균 40점에 최고점이 100점이 안 나온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이 자의적인 문제도 사실 되게 아이들이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선행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요렇게 내면 이 성적이 안 나오고 미끄러진 케이스가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기출하고 EBS. 자, 이 수능기출하고 EBS는 사실 누가 아이들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이 사실은 준비해놓은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쉽지 않은지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나 저희 지금 생원에서 가장 파트 내용이 어려운 게 유전이잖아요. 유전을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전은 언제냐면 저희가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보통 언제 시험 보냐면 2학기 중간고사. 저는 이 2학기 중간고사를 좀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요. 요때까지 준비를 좀 미리 하실 필요가 있는데 유전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유전이요. 유전은 제가 보통 매번 5월 특강이나 방학 때 굉장히 특강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전 수업이요. 근데 유전은 어떤 게 많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저한테 배운 친구가 이제 되게 재밌으니까 어떤 수업 자체는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이거를 듣고 이제 본인이 뭔가 욕심이 나니까 수능기출 문제를 푸는 걸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한 문항을 푸는데 이 친구가 시간이 30분이 걸린 거예요. 30분이요. 문제 하나를 푸는데. 그러니까 문제 한 개를 푸는데 30분이 걸렸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요거를 풀었을 때 맞으면 좋잖아요. 틀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저희가 보통 EBS랑 수능기출 요거 내신 때 문제를 어느 정도 푸느냐면 보통 이거를 5개년치 정도는 풀려야 되거든요. 5개년치요. 이제 그래야지 어쨌건 학교 내신에 다 전부 다 걸려듭니다. 5개년치. 그럼 5개년치가 대충 몇 개일까요? 문항수로 따지면 보통 1년치가 100문항이니까 한 500문항 정도는 되는 거예요. 500문항. 요렇게 풀어야지만 어쨌건 등급이 1,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기출하고 EBS 문제는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3점짜리 기준이에요. 쉬운 거 말고요. 3점짜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보통 한 문제를 풀 때 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보통 애들이 100% 처음에는 틀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유전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되게 요런 느낌을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벽처럼 느껴져요. 벽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실 여기 위에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 벽처럼 느꼈던 요 부분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자, 방법은 뭐냐? 사실 제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기 내신이 자 기출하고 EBS가 5개년치가 요 정도 문항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사실 정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으면 일단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문제가 절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학기 중간고사 전까지는요. 최소 3, 4회독은 해주시면 돼요. 3, 4회독. 최소예요, 최소. 이게 왜 최소냐면 저희가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요 정도 하면 1등급 그냥 다 자동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작년 같은 케이스는 한 대여섯 번 봐야지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회차가 좀 더 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유전이 어떤 경향이 있냐. 유전은 지금 아이들이 맨 처음에 유전을 한 번도 안 봤다는 친구가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가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 그러니까 여기 딱 벽에 올라서는 기준이 잘한다라고 치고 여기 올라가려면 최소한 3, 4회 정도는 보셔야 되고요. 여기 딱 올라서잖아요. 그 문항입니다. 거의 유형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왜 막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생원에서 만점 받는 친구들. 생원 유전 잘하는 친구들. 걔네들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문제를 디립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기준으로 내신에서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제 내신 기준, 무학교인데, 그 학교가 내신이 아주 어려운 학교가 아니고 중상 정도인데, 그 친구가 100점 맞았어요, 유전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요 정도는 돌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돌려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100점이 나와요. 사실 유전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유전에서 100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왜 어렵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숙명, 진선, 중동 다 유전 파트 시험 볼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평균이 40점대였어요. 100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왜 100점이 없을까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숙명, 진선, 중동 이 친구들이 노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지만 평균이 40점대예요. 100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점짜리 문제를 막 내면 애들 풀 수가 없어요. 시간 모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일단 필요한데 그럼 여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복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최소한 요거를 해줘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사실 생원에서 가장 문제는 유전입니다. 유전에서요. 여기 이렇게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올라서는 거 방법은 반복밖에는 없어요. 무슨 특별한 수업 좋죠. 근데 그 특별한 수업도요. 본인 자기 스스로 받아먹고 자기 스스로 3, 4번은 반복을 해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일단 좀 명심해 주시고 솔직히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그동안 지도하잖아요. 유전 잘하는 친구들은 별다른 그런 무슨 특별한 스킬이나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많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요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 유전을 좀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개인이나 팀 수업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확연하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은 제가 이제 중3 정도 돼야 좀 아주 잘하는 극상위권 친구들이 저한테 유전 수업이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중2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팀 짜가지고 들어와요. 수능 기출 미리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중등에서 그냥 개념만 배우고 빨리 고등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팀들도 꽤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생활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유전인데 여기 정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돌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물론 이제 학년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출하고 EBS를 많이 풀리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좀 명심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이번 방학 때 중요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페이지상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 자, 5페이지는 제가 그럼 이번 방학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대충 커리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관리는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당연히 교재는 자체 교재고요. 제가 이제 일단 네이버 밴드를 좀 이용해가지고, 밴드에서, 자, 복습 영상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저는 밴드를 또 뭘로 이용하냐면, 이제 애들 오답 관리로 좀 이용합니다. 오답 관리. 자, 오답 관리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요. 이 기본적으로 아이들 오답이 있어야 제가 이 오답을 가지고 뭐 하냐면 그 두 번째가 클리닉이 진행이 될 겁니다. 클리닉이요. 사실 클리닉은 일단 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조금 아이들이 잘 못 따라하는 친구는 당연히 보충의 개념입니다. 보충의 개념. 그러니까 요 오답 관리는 뭐냐. 우리 아이들 숙제랄지 아니면 테스트 틀렸던 것들을 보통 아이들이 사진 찍어서 쭉 저한테 올려주면은 제가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지금 잘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그럼 좀 못 따라가는 친구들은 사실 제가 클리닉을 따로 추가적으로 부를 거거든요. 저는 이 추가 클리닉이 필수예요. 이번 방학 때 필수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클리닉에 나와서 좀 못하는 친구들은 보충 개념으로 일단 과정 다지기를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봤을 때 별로 안 틀린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당연히 나름대로 좀 더 심한 문제를 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름방학이건 겨울방학이건 굉장히 클리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클리닉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번 유전 특강을 설명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5회 수업인데 하여간 1회차부터 뭐 5회나 지금 제가 8회차 수업이 있습니다. 보통 유전은요, 1회차가 제일 쉬워요. 1회차 내용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 이제 유전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고등 유전을 처음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 수업 듣고 엄마 1회차 수업 너무 어려운데 나 못 들어. 이런 친구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1회차가 가장 쉬운데 이거를 어렵다라고 그냥 스탑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정말 대치통에서 갈 데가 없어요. 개인 수업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 저는 이런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1회차 수업 듣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회차를 진행해 나갈수록 어쨌든 내용은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클리닉에 오면 다 저희가 보충이랑 이 과정을 메꿔서 이 일단 전체 과정을 끝내줄 건데 1회차만 딱 수업 듣고 어렵다고 그만두는 친구들은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런 걸 봤을 때 제가 매번 방학 때마다 클리닉을 좀 꼼꼼하게 실시하면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좀 알겠어요 라는 그런 반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전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유전 수업이 쉽지 않을 겁니다. 100%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드릴 건데 이게 자꾸 이제 어렵지만 자꾸 문제 풀어보고 클리닉 와서 또 풀고 이제 반복하다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은 반복하면 올라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유전 공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집을 10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집 한 개를 지정해서 그걸 10번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걸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클리닉이 어떤 식이냐. 저희 교재랑 테스트가 있으니까 교재랑 테스트를 완벽하게 끝내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랑 테스트에 있는 문제만 완벽하게 끝내도 요 클리닉에 와서 아이들이 충분히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과정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기본 다지기가 잘 되는 건데 이거를 처음 어렵다고 안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방학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요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 좀 방학이 짧고 할 것도 많아서 뭐 참석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 내가지고 클리닉에 오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본인 실력이 느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저도 사실 그거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 하나 마지막 더는 제가 이제 매번 방학 특강 때는 제가 최종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 최종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제 전 범위 문제인데 제가 이제 파트별로 파트나 주제별로 쭉 이렇게 테스트 문제를 내가지고 이제 아이가 틀렸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총정리해가지고 종합 성적표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받아보고 나면 나중에 우리 애가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다음 과정으로 심화로 나가야 될지 일단 요거를 보시면 대충 판가름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지금 관리해 나가면 이번 되게 중요한 방학인데 조금 좀 알차게 좀 일단 내용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가 제 수업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방학 때 그 진행한 학원 시간표들인데, 일단 제 수업은 이번에 방학 때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일단 유전 5회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8회차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 5회인데 유전 심화가 있습니다. 유전 심화. 그러니까 이제 5회나 8회는 당연히 이걸 맨 처음 듣는 친구들이에요. 처음 듣는 친구들. 처음 듣는 친구들인데 5회 수업은 뭐뭐 할 게 많은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좀 열심히 들어서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심화를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5회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약간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8회 수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몸풀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 확실하게 다지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8회 수업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화 수업은요. 어느 정도 유전을 한 번 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본 친구들은 여기 심화에 들어올 수가 일단 없고요. 마지막으로 뭐 중3 의치학반은 사실 제가 대치맥화 수업은 없는데, 의치학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3, 그러니까 예비고일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라서 여기는 그냥 전범위인 거예요. 생원 전범위. 일단, 요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우리 고등 친구들이 많이 수업 듣는 건 제가 볼 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5회 수업, 8회 수업, 유전 심화 수업. 그래서 자기 어떤 수준에 맞게 수업을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유전을 어서 한번 들었는데,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한번 다지긴 하는 게 맞고요. 좀 기본적으로 잘 돼 있다. 그런 친구들은 심화 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뒤에는 이제 뭐 100점이랑 이제 1등급이랑 학부모후기인데, 뭐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조금 이렇게 선택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여름방학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만약에 고2 같은 경우는 당장 저희가 유전이 이제 내신 시험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고1이나 중3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원을 뭔가 본인이 메리트 있는 과목으로 잡고 싶다라고 치면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여러 번 반복하면 어쨌건 길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생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과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과도 가르치고 이제 애들 생원도 가르치는데, 이제 통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봐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과 지망 친구들은 거의 통과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고1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거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실력이 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솔직히 고1들은.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고1 어머님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 애가 당장 수학이랑 통과 등급이 나온다, 1등급이 나온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점은 진짜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고2 어머님들은 당장 이제 저희가 2학기 중간고사 시작이 유전부터인데 정말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뭐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 이 대치동 학교 이제 시험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생로 공부할 때 막 징징대면서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잘 다독거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대비가 좀 이렇게 철저하게 된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서요. 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주변에 뭐 의대 간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솔직히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못 간 친구들의 차이점 뭐냐면,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아주 머리가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 의대를 준비해서 이제 거기를 간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친구들이 의대를 가는 케이스를 봤을 때 그냥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가지고요. 자, 물론 그게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대치동에서 왜냐면 워낙 뭐 너나 나나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그런 거지만, 그래도 자꾸 시간이 날 때마다 자꾸 뭐 아이들 놀리지 않고
뭐 유전이건 물리역학이건 뭐 화학에서 무슨 뭐 양적 관계건 되게 과탐에서 어려운 파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돌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 나중에 고2 가시면 아까 제가 원과목 택 3일 했잖아요. 보통 이제 이 남학생들은 물생지 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물생지가. 그 다음 여학생들은 화생지 조합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솔직히 지향은 미리 선행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생물이 이제 어쨌건 뭔가 메인이 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은 유전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화 같은 경우는 어쨌건 둘 중에 하나 택을 하겠지만은 이제 물리랑 화학에서 어려운 파트 있잖아. 뭐 역학이랄지 화학에서 양적 관계 뭐 나중에 뭐 산화하는 이런 되게 어려운 파트 있잖아요. 그런 파트는 반드시 솔직히 2학년 때 내신에서 성적 받기가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우리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2학년 딱 1학기 내신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우리 애가 계속 내신을 뽑을 수 있냐 아니면 빨리 수능으로 돌리냐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참 되게 경향이 빨라진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내신도 하고 있으니까 이 고2 친구들이 원과목 특히 내신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은 벌써 아 그래 나는 수시는 버려야겠다 그런 친구들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1학기까지는 그러니까 1학기 중간 기말은 하고 1학기 내신 등급이 나오면 좀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엄마랑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엄청 빨라져가지고 왜냐면 1학년 성적이 있잖아. 1학년 성적 1학년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딱 중간고사 성적이 딱 나오는 순간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 스카이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빨리 수능으로 돌린달지 뭔가 아니면 뭔가 내신으로 방법을 찾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방향을 찾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결국에 2학년 때 이 과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탐 과목이 뭔가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우리 아이가 자신감 있게 공부를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들이 공부해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뭔가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와. 그럼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베스트는 아이가 미리미리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서 꾸준하게 내신하고 수능까지 쭉 연계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은 어쨌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리건 화학이건 생물이건 되게 주요 파트들은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점들을 주의하신 다음에 아이들 준비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말씀 꼭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이제 물화는 잘 모르겠는데 생물 같은 경우는 어쨌건 제일 중요한 게 유전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 갈수록 이 경향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자꾸 이제 반복을 많이 시킬수록 어쨌든 성적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꼭 드려보고 싶고 그러니까 생물 유전은 반복을 많이 하면 성적이 나와요. 솔직히.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그 대충학교 내신을 출제하시는 학교 보면요. 당연히 기출하고 EBS를 제가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학교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낼까요? 어려운 문제를 끌고 와요. 기존의 수능 기출에서. 그 다음에 숫자를 바꿉니다. 보기를 바꿔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성 있는 새로운 문제를 개발돼서 그렇게 내지는 많지는 않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출이랑 EBS를 기존의 문제를 잘 풀면 거기서 약간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문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아이 성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요. 최대한 좀 많이 돌리는 것들이 유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직 뒷분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말로는 되게 쉽게 반복을 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솔직히 유전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유전 첫 시간에 가장 쉬운데 첫 시간 수업 듣고 어렵다고 나자빠진 친구들 한 두세 명은 나옵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 답이 없어. 어떻게 해요? 걔는 어떻게 해? 그래서 일단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방학 때 아마 유전을 시키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첫 수업 듣고 나서 이거는 뭔가 싶을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 친구들 잘 다독거리셔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일단 한 번 듣고 다음 방학에 또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라서요. 조금 잘 다독거리셔가지고 이번 방학 때 유전 좀 정리를 잘하면 아마 분명히 보람찬 방학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고 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따로 없으시죠?